여러분, 조이대 사임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 질긴 임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대반전이 있어 보입니다. 조이대가 결국 퇴임 이전에 뭔가 대형 사고를 칠 결심을 했을까요? 김건희에 이어 한덕수, 이상민까지 줄줄이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퇴임하기 전에 윤석열을 위해서 마지막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명 윤석열과 내란범들 구하기 말입니다. 이미 그 심각한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조이대가 말이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 한덕수, 이상민의 재판을 자신이 판단하겠다고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갔어요. 조이대는 또 우리 위원장님이 가장 열심히 했던 거 아닙니까? 조이대가 내란에 협조한 것 같다. 우리가 같이 의심했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이대. 내란에 협조했잖아요. 우리는 12월 3일 날 네. 긴급하게 네. 회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합법할 경우 네.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질의했을 때 했잖아. 나왔단 말이에요. 천대엽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 아니 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갖고 딱 잡아냈잖아요. 거죠. 천대엽이.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기사에 그동안 알리바이 만드느라고 나중에 이게 그렇죠. 예, 심야회의가 왜 저게 기사로 나왔을까요? 비상계엄 되면 알리바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판단하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확증을 해주는 게 조이대가 12월 4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위헌이라고 하는 말, 이거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마디 하고 못해. 다른 말만 하잖아요.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였을 때 네. 전원합의체로 돌리면서 딱 이틀 만에 와. 파기환송을 해내는데 몰아버립니다. 전원합의체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걸 학습했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돌릴 때 이재명을 날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한덕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덕수가 이게 아직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발표도 되기 전에 한덕수가 저걸 합니다. 총리 사퇴. 총리직 사퇴를 와, 해버리잖아요. 미친다, 한덕수가 당시에 총리 사퇴를 하는데 그 전에 한덕수가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합니다. 맞네. 예, 예고를 하는 건 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주고받았을 거다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이대가 저렇게까지 과감할까? 저 과감함은 누구에게 재촉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저의 생각인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하는데. 이게 저의 생각이라서 철저하게 그 관계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또다시 이상민과 한덕수 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거.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병도 당대표가 또 지적했고요. 그래서 저와 김승원 간사가 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이대를 법사위에 출석시켜야겠다. 출석시켜서 직접 그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꿰뚫어보고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라 사실 국회에서도 부담이 돼요.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잖아? 부담된다니까. 국회법에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강력해서 불안하네. 잠시 왔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당신의 권한이 이렇게 됐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벌써 몇 개월째 방기하고 후보 추천된 게 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8월이니까 6개월이 넘은 것 같죠. 그래서 대법관 제청은 방기하고 직무 6입니다. 임무 방기이고요. 예. 이런 것은 또한 위법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중에 직권 남용도 있지만 직무 유기, 임무 방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권한 남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쨌든 이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면서 공수처도 다시 한번 불러볼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텐데 공수처가 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상고심 남겨놓고 있는데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해요. 특검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이대 만약에 장난치면 이건 정말 국민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아요. 막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이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왜 근데 넘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은 원치 않죠. 일이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특검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가면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하게 되면 최소 9인 이상의 법관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없어요.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짓을 했던 자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확고한 판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보고, 실제로 조이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챙겨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내심은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 명이 뭘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원 합의체로 못을 박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해도 못 칠 것이다. 네, 못 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또 법리 적용만 당보죠. 파기환송하면 정말 그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낮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법개혁 목소리 엄청 높았고 거기에 이제 대법원관 숫자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재판소원 여러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이대가 장난을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제 걱정한 건 그거잖아요. 일단 양쪽이 있는데 특검은 전원합의체 가는 걸 반대하고 한덕수 이상민은 전원합의체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반대했고 이쪽은 원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변호사 관점에서는 그건 어디까지 저희 추측이에요. 저희 대법원에서 뭔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성공보수도 받고 여기에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분과에서 끝나버리면 변호사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수임료가 정당화가 안 돼. 여러 가지 의견서 이만큼 써가지고 아유 제발 이거 전원합의체에다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처럼 못된 변호사들은 그래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사건 검토 다시 시작해가지고 법리 검토하고 저쪽 주장이 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냥 이거는 누가 했고 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간단하게 변호사하고 특검의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해야 자기가 성과를 만들고 자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관점이야.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면 본전이고 미치면 망하는 게 특검 입장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됐네.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부 관점에서는 지금 이 관점에서는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판례를 남기자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고 이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요건이에요. 요건 중에 국민적 관심사가 커서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옮긴다는 걸 명시했어요. 아니 뭐 결론만 안 바뀌는다면야. 그럼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라는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이대가 설마 장난질은 못 치겠죠. 이미 여러 판례로 됐고 1, 2심에서도 엄청나게 무건형이 나왔는데 그걸 뒤엎으려면 뭐 이재명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박탈할 정도의 쿠데타인데 지금 첫 번째 쿠데타도 제대로 탄핵이라든지 처단을 못해서 여기까지 났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쿠데타 일종의 이제 사법 내란 정시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건데 오히려 전원합의체에서 정당하게 전원이 내란이 맞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정책적으로 한두 명 정도 딴소리 할 거예요. 소수. 소수 의견으로. 현재는 9대0, 8대0인데 이 대법원에는 숨어있는 극우 세력이 일부 있을 수 제가 있어요. 봤을 때 극우 세력도 있지만 약간 특히 전원합의체들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그 숫자를 좀 맞춰. 구성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2019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말 그 좀 정치의 고관여층인 변호사들은 그때 7대5 나올 거 다 해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 뭐 고등법원 판결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럼 정치 한가운데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은 하늘 위에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정치 논란에 휩싸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이대가 작년 5월 달에 그 판결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나름 사법부가 70년 동안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털어가지고 한 방에 넣는데 꼬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겨우겨우 이진관 판사분들 같은 분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그 쬐끔의 사법 신뢰도를 다시 한번 털어버린다? 그것도 지금 성관이 사건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다? 조희대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대법관 제청은 장기간 밀어놓고 있죠. 정작 해야 할 의무는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전원합의체로 끌어모으면서 심각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이제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그 수단은 탄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탄핵을 왜 안 했냐, 정청래 후보. 그 당대표일 때 책임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나는 뭐 한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의총이나 의원들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화일보에서 이게 단순히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그런 기류는 없다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권 주자들이 여러 전략상 이런 의제를 꺼낸 게 아닌가 좀. 이게 민주당 내의 기류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조희대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들 간의 뭐 토론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선출이 되고 나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추진을 할까요? 근데 뭐 탄핵을 추진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거의 다 내년 뭐 임기가?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선거법 판결 이상하게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개헌 국면에서 그 조희대 씨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 근데 예. 이제 그거는 또 특검에서 불기소를 내줬으니까 그건 좀 하기가 그럴 거고. 결국 위헌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안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흥구 대법관이 9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사실은 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플러스 노태학 대법관 후임해서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같이 제청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건 제 이제 추측인데 되게 불만이 있고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자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전면전을 또 펼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도 이제 2명 내가 제청해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지난번에 노경필 행정처장인가요? 예. 원래 행정처장 자리도 원래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임명하면서부터는 기류가 조금 우리가 이제 협조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약간 왜 청와대랑 기싸움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기싸움한 거 맞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후보하고 이 청와대 쪽에서 오케이하는 이 후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성관이 문제가 터지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약간 좀 궁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가 일단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은 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진짜 좀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말 미안하지만 아니, 조희대 대법원 실제로 진짜 욕 좀 먹어야 돼요. 진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지금 내란 관련된 얘기는 상고심 가서 지금 전원합의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법관 자리들이 채워져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압에 대해서 많은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한덕수, 이상민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니 무죄니 하급심에서 갈렸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빵빵 난 상태로 하면 스스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문제는 뭐 시사방송에서 하루치 이슈로 다룰 건 아니라 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린다, 뭐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해태한다 이랬을 때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법 기능, 제도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리고 뭐 길게 보면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이제 조이데 예.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대법원장은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이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장이 이를 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법행정적인 일에 해태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맞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으로 전환되는 목소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탄핵은 그런 것만으로 할 수 없고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나 내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스템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그 사법행정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다가요. 최근에 뭐 여러 뉴스 중에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사 관련해서 이제 쿠데타 3번이나 일으켰던 곳 아니냐, 책임져야 된다,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다,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을 두고 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사법부와 검찰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그러니까 이 사법부 관련해서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했던 뭐 법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것으로 보복을 했고, 검찰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으로 보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육사까지 보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의 그 논조예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돼요. 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복 프레임으로 다 몰아치워가지고서는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으로서 되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했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수구 보수 기득권들을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대로 된 평론 못하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진보적 대통령만 나오면 흔들어대고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잘 만들죠. 그리고 그걸 진짜.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투명하다 못해 너무 잘 보여서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표현만 이제 인지하기보다는 그 맥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조이데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 유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라기보다는 그냥 더 센 표현을 써야 돼요. 이건 유기가 아니라 그냥 해태나 뭔가 사보타지나 사보타지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 저항이죠. 저항.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좀 맥락을 짚어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법을 그 바꿔야 이유는 돼요. 무엇이냐.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무기한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해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때부터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들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법이 허술하게 구멍이 난 게 많으니까 조이데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제청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무조건 기한을 좀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는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김한 기자 얘기 중에, 그러니까 법이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망가뜨려 버리면 그걸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부려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이렇게 전횡이 용인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정치학 책에서도 없는, 거의 사문화됐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런 좀 작태를 요즘 이제 정치 영역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낯선 풍경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파기환송 선거법, 그거는 동의가 정말 안 되고, 이것도 사실 사보타주라는 거 언론에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좀 훼손한다는 인상을 받죠. 그래요. 조이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조이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춰 섰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는 점입니다.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의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연간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기능은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공포된 그날 밤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어린아이도 이 계엄은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람들이 만약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법이었다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넘기는 그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해야 될 사법부의 재판을 모두 다 군사법원으로 넘기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 그리고 당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 쪽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를 주고받았던 흔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 내용이 회의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민 그리고 한덕수 주요 불법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관한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우린 전원합의체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한 것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했고 정치 중립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로 이상민 사건과 그리고 한덕수 사건을 가지고 오고 김건희 사건을 가지고 와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판단하고 있고 혹시나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잖아도 탄핵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그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왜 제청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임무방기입니다. 종합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내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 거센 비난을 무릅쓰며 대법관 제청을 미룬 것도 윤석열 구하기에 유리한 대법관 구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재명 정부 선호 대법관을 맡고 자신이 픽한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야 12월 3일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한 내란 협조 의심도 벗어날 수가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을 포함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국회가 피해서는 안 될 문제로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말라는 면책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